구사구 건강클리닉입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 습도, 또 강한 자외선 때문에 무좀이나 일광 화상, 땀띠 같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잘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피부 질환의 증상, 또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남포동의 고운 피부과 심현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포고운피부과 심현수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피부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름철 빠르게 증식하는 곰팡이균은 무좀부터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기는 어루러기까지 다양한 곰팡이 감염을 유발합니다. 또한 휴가철 강한 자외선 노출에 의한 일광화상 및 색소 질환, 높은 온도로 인해 땀 조절이 힘들어 발생하는 땀띠나 기저귀 발진 등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여름철에는 세균 증식 또한 활발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한테는 동과진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무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좀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좀은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곰팡이 질환으로 과거와 달라진 생활 방식과 항상 구두와 양말을 신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가려움증이 심하고 땀이 많이 나 불쾌한 발냄새가 날 수도 있으며 발가락 사이의 피부가 하얗게 짓무르거나 작은 수포가 생겨 진물이 흐르거나 각질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은 손톱이나 발톱, 얼굴, 두피, 사타구니 등 주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무좀을 치료도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는데요. 치료나 예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 소재의 발가락 양말이나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으며 항진균제를 4에서 6주간 먹고 바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간혹 민간요법으로 식초, 빙초산, 목초액, 마늘 등으로 무좀을 치료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사용할 경우 피부의 손상이나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으로 또 어루러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어루러기가 무엇이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루러기는 말라세이지아라는 곰팡이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가슴, 목, 겨드랑이 등 부위에 얼룩덜룩한 반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남자들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재발이 흔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루러기는 덥고 습연한 환경에서 발생하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건조하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속옷이나 상의가 땀에 젖었을 경우에는 잘 건조시키거나 자주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어루러기 역시 항진균제를 2에서 4주간 복용하거나 바르고 항진균제 성분의 샴푸로 샤워할 경우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이제 야외 활동을 하다가 요즘처럼 뜨거운 자외선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광 화상의 증상 또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광 화상은 햇빛, 그 중에서도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피부가 붉게 되고 부풀어 오르다가 심한 경우는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일광 화상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4시간에서 6시간의 잠복기 후 발생하며 24시간의 증상이 최고에 도달합니다. 일광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외선 차단제를 2에서 3시간 간격으로 두껍게 발라줘야 하며 자외선 B뿐만 아니라 자외선 A까지 차단해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긴 소매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통해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주면 더욱 효과적이며 일광 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얼음 찜질이나 샤워 등으로 차갑게 해주고 스테로이드 연고 등을 도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물집이 생겼으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병원을 내원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더욱더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라고요. 또 여름에 땀띠 나는 분들도 많아요.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도 땀을 흘리면 땀띠가 많이 나던데요. 땀띠 증상부터 살펴볼까요? 예, 땀은 체온 조절을 위해 땀샘에서 만들어져 피부 표면으로 분비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땀구멍이 막혀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이 땀띠입니다. 땀구멍이 막히는 원인으로는 높은 열이나 자외선, 반창고 등에 의한 자극이나 비누의 가다 사용, 세균 감염 등이 있습니다. 작고 맑은 물집 모양의 땀띠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료되며 붉게 나타나는 적색 땀띠는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을 동반합니다. 주로 얼굴, 목, 가슴, 사타구니, 겨드랑이에 발생하며
2차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땀이 안 나는 증상은 최대 2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으며 땀띠를 긁으면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발생하여 농포성 땀띠로 진행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땀띠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땀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으로 땀이 더 이상 나지 않게 하거나 증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에 붙는 옷을 피하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되며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2차 감염이 동반된 경우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2대 준비되어 있는데요. 621국에 9490번 혹은 622국에 949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한 통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49로 궁금한 점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클리닉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OX 문제 준비하셨어요? 자, 오늘의 퀴즈는 아이들의 기저귀 피부 발진이 심할 때는 파우더를 계속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입니다. 네, 자, 이 말이 맞으면 O, 아니라고 생각되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14분 5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교통정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로 갑니다. 김보민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먼저 작업 시작된 구간이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내서분기점 부근 2차로 방호벽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지점 살펴 지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해고속도로 본선 순천 방향 창원분기점에서 북창원 일대로 2km 정체고요. 7원분기점 이후로는 원활하겠고 더가 진주까지도 흐름 좋습니다. 덕천에서 동창원 구간도 원활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소통 상태 좋고요. 남해 일지선 창원고개에서 차량 많이 지나고 중리육교 교통량 많지만 창원에서 산인까지 정체는 없습니다. 남해 이지선 서부산 종점 부근은 양방향 교통량 많지만 역시 가락과 장유까지도 전 구간 막힘 없고요. 중앙고속도로 대동과 삼락 구간 흐름 좋은데요. 현재 춘천 방향 대동 요금소 지점 2차로에 CCTV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대동 방향 낙동강교에서 남양산으로 지정체 보이고요. 울산고속도로 언양 방면으로 반송교에서부터 3km 정체되고 반대 울산으로는 한흐름에 지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으로 흐름 좋습니다. 부산과 경주 구간 여유 있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부산 울산고속도로 울산과 해운대 오가는 길도 수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에서 김보민이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범내골 나들목에서 옛 계급요금소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신천내로 진양사거리에서 옛 개성중학교 사거리 방향으로도 지체되고 있다는 윤주화 통신원의 제보 있습니다. 중앙대로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방향 좌회전 2번 이상 받아야 된다는 마국길 통신원의 제보 감사드리고요. 김석희 통신원 번영로 원동 나들목에서 수영터널 방향으로도 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덕대로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방향으로도 신호 한두 번 이상 받아야 한다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원의 제보 있습니다. 제보 감사드리고요.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시민제보 수신자 부담 무료 제보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80-450-80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949 건강 클리닉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숲이나 야외에서 놀다가 벌레에 물렸을 경우도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럴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免疫力 약한 아이들은 모기에 물리면 금방 낫지 않고 오래 붓거나 진물이 나기도 하며 모기 물린 데가 가라앉지 않고 노랗게 고름이 올라오면 농가진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 네. 이 농가진은 아토피가 있거나 벌레에 물린 아이가 함부를 긁어 생긴 상처에 포도상 구균이나 연세상 구균이 침투해 나타나는 피부 질환입니다. 농가진이 발생하는 그 연령대가 있죠. 네, 물집성 농가진은 소아나 신생아에 자주 발생하며 무력증과 발열, 설사 등이 동반되기도 하며 작은 물집으로 시작해 큰 물집으로 빠르게 번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접촉 전염 농가진은 전체 농가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딱지가 쉽게 생기며 습한 여름철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피부 감염증입니다. 네. 처음에는 붉은색 구진으로 시작해서 물집을 만든 후 황갈색의 땅지를 형성합니다. 접촉 전염 농가진은 손으로 만지는 곳은 어디든지 감염되기 때문에 병변 주위를 손가락을 긁거나 수건을 닦으면 다른 부분으로 번지고 주변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농가진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아이의 손과 손톱을 깨끗이 하고 피부를 긁지 못하게 손에 붕대를 감아두거나 옷이나 수건, 침구 등을 깨끗이 소독해야 하고 병을 옮길 수가 있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원도 다 나을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를 복용하고 바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우리 영유아들 아직 기저귀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데요. 여름에 이 기저귀를 오래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땀이 차니까요. 피부가 붉게 되면서 땀띠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젖은 기저귀에 오래 노출되면 아이의 피부를 자극해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데 대소변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기저귀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주기도 하며 천 기저귀에 남아있는 세제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유식을 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첨가해 변의 양상이 바뀌면 기저귀 발진이 생기기도 하며 손상된 피부에는 캔디다라는 곰팡이균이 잘 자라서 2차 감염으로 발진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발진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단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일 중요한 예방법은 기저귀가 젖었을 때 바로 네. 갈아주는 것이며 대소변을 보면 물로 엉덩이를 깨끗이 씻어주고 물기가 남지 않도록 잘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흡수력이 좋은 것을 사용하며 천 기저귀는 세제가 남지 않도록 세탁할 때 충분히 헹군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전문의와 진료 후 증상에 따라 연고 등을 도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연고를 바른 후 파우더를 덧바를 경우 연고와 파우더가 뭉쳐서 땀구멍을 막아 네. 발진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파우더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문자 상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02 애청자께서요. 클리닉 퀴즈의 정답은 맞춰주셨고요. 제 딸이 아토피가 있습니다. 아토피에도 이 매운 음식, 고추나 양파, 마늘 같은 음식도 해로울 수 있는지요? 제 딸은 매운 거를 먹으면 아토피가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라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아토피와 음식 관계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꼭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스트 검사라는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음식이랑 아토피와의 연관성을 밝히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음식만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성장할 때는 꼭 중요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무조건 음식을 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좀 긁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인스턴트 음식과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히스타민이라고 부르는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가려움증을 좀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8770 애청자께서는요. 16개월 된 외손자를 돌봐주고 계신데요. 태어날 때부터 볼 옆 귀 쪽으로 작은 흰 반점이 파달 정도만 닭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볼 쪽으로 이동하면서 좁쌀만한 게 서너 개가 더 생겼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16개월 됐다면 정말 아기잖아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피부과 진료를 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네.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하얀 반점이 있다면 백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과를 애원하시면 우두등 검사라고 이제 진짜 백반증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피부과를 애원하셔서 검사를 하시고 만약 네. 백반증이 맞다면 엑시머 레이저라는 자외선 치료를 통해서 백반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백반증이 지금처럼 서너 개가 더 생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건가요? 번질 수도 있고 전신적으로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1545 애청자께서는요. 58세 여성입니다. 양쪽 다리 무릎 밑에 이분도 백반증으로 고생을 하셨대요. 고생이 많은데요. 치료를 계속 받는데도 치료가 안 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엑시머 레이저라는 자외선 치료로 착색을 시키는 것인데 네. 우리가 피부의 두께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가 빠르고 손발이라든지 무릎처럼 피부가 두꺼운 부위는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몇 개월에서 수년 정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피 이식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백반증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가까운 네. 병원을 내원하셔서 지속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클리닉 퀴즈 문제와 정답자 발표해 주시죠. 네, 클리닉 퀴즈는 아이들의 기저귀 피부 발진이 심할 때는 파우더를 계속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입니다. 네, 정답은 당연히 X입니다. 네, X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9118 애청자께서요. 파우더를 자꾸 덧바르면 땀구멍이 막혀서 더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의견을 올려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파우더를 계속 덧발라줄 경우에는 오히려 파우더가 뭉쳐서 땀구멍을 막아서 발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진이 심할 경우에는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연고를 도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는 파우더를 그냥 사용하지 말고 연고만 발라주는 게 좋은가요? 파우더를 사용하더라도 아주 얇게 한번 1회 정도만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와 파우더를 함께 사용할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두 개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두 네. 개를 같이 쓰게 되면 연고의 끈적끈적한 부위에 파우더가 뭉쳐서 이제 그렇죠. 오히려 더 땀구멍을 막기 때문에 네. 같이 동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께 행운 드릴까요? 오늘 퀴즈 정답자분은 1266분입니다. 네, 1266 애청자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끝으로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도움되는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예, 여름철 피부 진화는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셔서 네.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살구 건강클리닉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남포동 고운피부과 심현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